마약 사건의 대부분은 필로폰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강력하고 더 구하기 쉬운 거 찾다가 그 강력하고 더 구하기 쉬운 것의 종결점이 바로 필로폰. 초범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겁도 없이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기심에 와봤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무조건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머리나 채모를 싹 밀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해야 되냐라고 네.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탈색을 막 빠장장하게 한다거나 빡빡 밀고 오신다 하면은 이게 수사관의 그 승부욕을 잡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율학기 하반 하진기 변호사 송민호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야당이라는 마약 관련 영화를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마약 사건을 뭐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1월 31일 날 이제 검사로 영입을 하시다 퇴임하신 송민호 변호사님께서 또 마약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영화랑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 따져볼 겸해서 마약 사건, 특히 필로폰 사건에서 만약에 내가 입건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약 사건의 대부분은 필로폰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필로폰이 많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펜타닐이라든지 뭐 합성 대마라든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필로폰이거든요. 왜냐면은 강력하고 더 구하기 쉬운 거 찾다가 그 강력하고 더 구하기 쉬운 것의 종결점이 바로 필로폰. 야당 영화 보면은 그 필로폰 맞고 그 남녀 여러 명이 완전 성관계를 엄청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실제 아주 흔한 일이죠? 필로폰과 그 난교의 관계는 굉장히 딱 적발된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좀 앞으로 좀 선처를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또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적발 단계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초범이랑 좀 재범들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초범들의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어떤 경우가 많이 걸리냐면은 판매자가 예를 들면 판매합니다. 어느 장소로 오세요 라고 하고서 어느 장소로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초범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겁도 없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절미를 잡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거래하다가 현장 단속에 걸린 경우.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경찰은요 현장에서 그 판매자랑 구매자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판매자 핸드폰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 수집을 다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려고 왔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필로폰 몰랐고 처음에 그냥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길래 난 호기심에 한번 와봤다. 호기심에 와봤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초범일수록 이제 내가 상습범이 아니라 호기심, 어쩌다가 실수한 이런 인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막 주사기가 나왔다거나 그 장에서 너무 빼박 증거가 나오면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거는 현장에서 걸린 초범인 구매자 뭐 이런 것들이고 현장에서 판매자가 검거되는 경우들도 있고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때는 좀 나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면 악감정 기반으로 제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연예인 관련 사건들도 그렇게 많이 시작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보만 믿고 수사를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었을 때 결국엔 영장도 발부가 되고 압수수색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한편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여태까지 자기가 수사가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장 집행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에는 아 내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적어도 현장에서 발견된 거, 소지된 거 그런 거에 관해서까지는 자백을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은 자백을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수사 초기에서는 이제 수사관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읽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때 한 진술들이 이제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초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압수수색 한 번이 들어온다거나 현장 적발이 되고 나면은 이제 조사 일정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확보되어 있는 기초 사실들을 가지고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들을 이제 범죄 사실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사관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수사관도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인정하면은 이걸 엮을 수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걸 엮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내 자백만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걸 본 다음에 자백 여부를 결정을 해요. 네, 이 정도 왔으면 그때는 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맞아요. 네, 같이 가셔서 맞습니다. 좀 미리 준비해서 선을 긋고 이렇게 좀 수사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중간책이나 전달책으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돈이 오고 가고 이러면은 이제 아예 사건이 달라지죠. 네, 아예 사건이 달라지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공범들이 이제 쫙 펼쳐지게 될 테니까 결국 이 사람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종 동선들에 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동선들은 해명을 하고 인정해야 될 동선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당사자인 본인이 판단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조사하다가 거의 무조건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모발 검사는 많이 행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모발 감정 자체는요 최근에 그 모발이 자라나는 기간 동안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느냐 정도로 구별할 수 있지만 언제 정확히 이 사람이 투약을 했느냐 이거를 사실 알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머리나 채모를 싹 밀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해야 되냐라고 네.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탈색을 막 빠장짱하게 한다거나 빡빡 밀고 오신다 하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게 수사관의 그 승부욕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더 확대되는 계기들이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머리는 그냥 제출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제출을 하시고 그게 차라리 좀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차라리 낫더라.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람수에 따라서 이제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람수를 말할 때 이제 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자백은 좀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필로폰을 기준으로 합니다. 10g 그리고 100g 요 단위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1항 2항이 마약사범을 소지라든지 검거된 마약의 가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합니다. 그 구간이 5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1단계 가중 그리고 5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2단계 가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1단계 가중을 하는 이 500만 원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은 다 합쳐서 내가 500만 원을 거래를 했어도 그 개별 한 번이 500만 원 넘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 가중처벌의 규정을 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외국에서 필로폰이 이제 항공을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캐리어에다가 안에 그 내피를 찍고 필로폰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배송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수입을 할 때 뭐 1g, 2g 배송을 시키는 게 아니라 100g 이렇게 시키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피의자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드라퍼들이 이 사람한테서 공급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특정이 된 거고 이 사람 관련해서 항공 이런 거 찾아보니까 뭐 이상한 거 수입을 했네?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송장에는 뭐 그게 뭐 마약이 몇 g인지 이런 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렀죠. 자, 수입한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의 질문에 넘어가면 한 10g으로 하면은 우리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 범죄 백성상 500만 원을 넘게 되거든요. 한 10g쯤 뭐 수입한 거 같아요? 여기다가 네. 그래. 이렇게 되면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집행유예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굉장히 불러죠. 어이구 자백을 안 했네. 이거 뭐 거의 자백이니까. 네, 이제 속으로 알고 멍충아. 그분 당연히 혼자 와서 조사 받으셨겠고. 뭐 그랬겠지. 그랬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있으셨다면. 아마 이제 무릎을 쳤겠죠. 좀 말이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람수가 좀 커지는 사건들은 이 양을 진술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고 마약을 하는 중에 옆에 친구가 자기도 조금 궁금하다, 해보고 싶다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친구에게 그 마약을 줬다면 이건 판매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매매입니다. 돈 좀 받고 그냥 이렇게 네네. 줘도. 만약에 뭐 친구 사이에 그런 거면은 뭐 현금이 오갔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친구 사이에 마약을 권하는 경우도 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친구도 마약을 원래 했었던 친구인 그렇죠. 경우도 없어요. 네. 서로 사이좋게 마약을 나눠 먹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네, 아주 이상하죠. 네, 어쨌든 그것도 매매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 적발됐을 때랑 이제 경찰 단계까지로 갔는데 어제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 야당에서 마약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들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타이밍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요. 특히 마약 사건은 본인 정신이
온전치 않을 테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성적인 판단이 못하기 때문에 꼭 주변인들이나 아니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수사 중반이나 검찰 재판 단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